안녕하십니까, 정국현입니다. 오늘 운동과 영양 5번째 시간 무기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무기질의 기능을 한번 보겠습니다. 뼈와 치아의 구성 성분이고 세포의 신진대사 조절, 심장, 근육 및 신경계에 작용한다. 특히 무기질 중에 칼슘 같은 경우에는 근수축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산과 염기의 평형을 유지한다고 그랬는데, 이 산이 나는 거는 산성을 이야기하고, 염기는 알칼리성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우리 위장 안에 있는 위는 주로 산성이에요. 그리고 우리 혈액은 약한 알칼리성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평형을 유지를 해줍니다. 굉장히 생명하고도 관계가 굉장히 밀접하죠. 그리고 세포액 균형의 조절인데, 요거 이제 그 나중에 수분에서 제가 이제 좀 말씀드리겠지만, 세포 내액과 세포 외액의 어떤 그런 균형을 조절하는 역할을 나트륨, 칼륨 이런 부분들이 염소 이런 부분들이 기능을 담당합니다. 그 외에 이제 이화작용과 동화작용의 어떤 그런 기능을 하는데요. 이화작용이라는 건 쉽게 이제 말씀드리면 분해되는 거, 그리고 동화작용은 뭔가 합성하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화작용은 캐라발릭이라고 하고, 동화작용은 아나볼릭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먼저 가장 많이 쓰이는 칼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 몸에서 가장 풍부한 무기질이에요. 그리고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근수축에 관여하고요. 그리고 신경 자극의 전달에 관여합니다. 그리고 효소를 활성화하고 체액을 통해서 운반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그 근수축,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칼슘 이분자가 있어야지 근수축이 일어납니다. 요거 이제 생리학 부분에서 제가 조금 근활주설을 설명드리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칼슘은 75%를 차지하는 인과 결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뼈에 이제 칼슘이 제일 많으니까 뼈는 매우 이게 역동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정된 움직임이 없는 게 아니야. 그 안에 보면 이런 세포들이 파골 세포는 이제 뼈를 부시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수도 없이 뼈를 부시고 뼈를 다시 형성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지. 마찬가지로 이제 동화하고 이화 작용을 거칩니다.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이제 이런 상태를 이제 동적 균형이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칼슘의 가장 큰 저장 공간이죠. 뼈에다가 칼슘을 저장해서 혈액 내에 칼슘의 농도가 떨어지면 그게 이제 저칼슘 혈증이라는 건데, 그렇게 되면 뼈에 있는 칼슘을 가져다 씁니다. 예, 그런 형태로 보충을 하고요. 이런 이제 칼슘이 불균형이 오게 되면 뭐 잘 아시겠지만 골감소증이라는 게 오고, 이게 이제 나중에 골다공증을 유발하죠. 뼈에 이제 이게 구멍이 숭숭 나서 뼈가 이제 약해지는 거. 노인분들한테 그 노인분들 낙상에서 굉장히 이게 문제가 되고 생명까지 이게 위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골다공증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선행 연구 결과에서 적절한 영양 섭취와 운동을 하지 않는 경우 30대 연령에 들어서면 뼈의 부피 감소가 인식이 되나, 적절한 칼슘과 영양 섭취와 저항성 훈련을 병행하면 눈에 띄게 억제가 된다. 이거 뭐냐면 이미 이제 골밀도가 굉장히 떨어져 있는 거지. 이미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영양 섭취 잘하고, 그리고 저항성 트레이닝 병행하면 골밀도가 좋아진다는 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떨어져 있는 상태를 더 빨리 떨어지지 않게 어느 정도 억제를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골밀도 관리를 평소에 조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35세 이후마다 해마다 1% 정도 골밀도가 이제 감소해요. 요거 이제 그 개인적인 부분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볼 때 이 정도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결과로 에스트로겐 생산이 감소가 되죠. 그러면 칼슘의 흡수도가 저하가 됩니다. 이건 뭐냐면 칼슘을 내가 아무리 많이 섭취를 해도 흡수가 안 되기 때문에 다 배설이 된다.
대부분이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이게 이제 폐경기 때면 이게 이제 절정에 다다르죠.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는 매년 3에서 6% 정도 감소해요. 엄청 이거 급격하게 감소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이 더 급격하게 떨어지지 않게 적절한 영양과 저항성 훈련을 병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들수록 더 좀 웨이트 트레이닝 이런 운동에 관심을 가지고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에스트로겐 칼슘 조절에 중요한 호르몬. 남녀 모두에게 칼슘의 보유를 강화한다. 그래서 이 에스트로겐의 어떤 그런 역할이 되겠습니다. 골다공증의 긍정적 작용. 자, 적절한 칼슘 섭취하고 비타민 D 그리고 운동하면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거는 아니라고 하는 학자도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체육 쪽의 논문들을 보면 운동하고 영양 섭취, 특히 운동 중에서 저항성 운동을 하고 영양 섭취를 하면 골밀도가 개선이 됐다라는 논문들이 많아요. 그런데 또 반대쪽 입장도 많아요. 어떤 입장이냐면 칼슘 섭취, 그러니까 적절한 영양 섭취와 저항성 트레이닝 하더라도 골밀도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는 그런 논문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뼈는 건강할 때 그 뼈 건강을 좀 관리를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연입니다. 아연. 자, 철이죠. 자, 요 아연은요, 헤모글로빈이나 미오글로빈과 같은 산소 운반 물질 형성의 가장 핵심적인 무기질이에요.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헤모글로빈 같은 경우에는 우리 산소를 운반하는 그런 역할을 굉장히 중요한 우리 몸의 구성 물질입니다. 자, 동물성 식품의 햄철은 30% 흡수, 식물성 식품의 햄철은 2에서 10% 흡수. 이게 뭐 무슨 말이냐면 이 철분이라는 거는 동물성 식품으로 섭취를 했을 때 흡수율이 식물성 식품을 섭취할 때보다 높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우리 동물성 식품에는 더 포화지방의 함량이 많으니까 되도록이면 지방이 없는 쪽으로 그렇게 드시면 좋겠죠. 그리고 이제 특히 여성분들한테 이 철이 중요한데 월경 기간 동안에 한 45mg 손실이 온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여성들의 한 30에서 50% 정도가 사실은 철분의 결핍을 가지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그 주위에 여성분들, 뭐 어머니나 또는 뭐 누나나 뭐 동생이나 있으면은 이런 부분들 좀 어드바이스 해주시고 평상시에 조금 이렇게 챙겨 주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철이 결핍이 되면 헤모글로빈이 감소하고요. 그러면은 산소 운반에 악영향을 줄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이것들로 해서 피로나 식욕 부진이 오고 결국 수행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네. 자, 철분 결핍성 빈혈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대부분의 빈혈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철분 보충제가 따로 나오죠. 이제 그거보다 식품에서, 그것도 동물성 식품에서 많이 섭취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흡수율이 3배 정도 높아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절한 영양과 운동 또한 철 흡수를 촉진시켜 줄 수 있다고 해요. 자, 이 무기질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노란색으로 이제 표시된 거는 조금 이제 중요한 부분, 그렇다고 표시가 안 된 부분들은 중요한 부분이 아니냐, 뭐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 무기질은 잘 아시겠지만 미량 영양소예요. 미량 영양소이긴 하지만 조금이라도 부족하면 이게 금방 몸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섭취를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칼슘. 자, 근수축과 이완. 특별하게 이제 중요한 것만 제가 포인트로 이야기할게요. 근활주설 보면은 칼슘 2분자, 칼슘 2분자가 있어야지만이 근수축이 됩니다. 이 칼슘이 없으면 근수축이 일어나지 않아요. 어떤 이야기냐면, 여러분들 칼슘 섭취가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여러분들 운동을 하게 되면은,
수축하고 이완이 잘 안 돼. 특히 이제 그게 이제 그 뭐지 내가 이제 펌핑감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하지만 여러분들은 거의 이럴 경우가 없어요. 일반적으로 음식을 섭취를 잘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다만 이제 여기서 또 말이 좀 길어지는데 단백질을 많이 과도하게 많이 섭취하면 그러니까 체중 1kg당 2g이나 2.4g 이상 단백질을 섭취하시는 분들은 골밀도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이 칼슘이 하는 역할이 근수축하고 이완뿐만 아니고 우리 그 단백질이 몸에 들어오면 부산물로 암모니아를 발생하죠. 굉장히 독성이 있는 건데 그 암모니아를 해소하는데 이 칼슘이 또 많이 쓰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운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칼슘 이분자가 한번 수축될 때마다 이게 쓰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인에 비해서 훨씬 칼슘이 많이 쓰이죠. 그런데다가 영양을 제대로 신경 안 쓰면은 어떻게 운동을 할 때 뼈에 있는 칼슘을 가져다 쓸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이제 제가 대표 생활 한참 할 때 제가 그 골밀도 검사를 했어요. 국가대표 선수로 골밀도 검사 이제 부분적으로 이 단면 포함 전완부의 단면만 덱사기에 놓고 검사를 했는데 검사 결과가 놀랍게 나왔어요. 일반인들보다 골밀도가 더 낮게 나왔어요. 그게 왜냐면 제가 그때 한참 다이어트 할 때거든요. 다이어트 한 8주 거의 시합 막바지 8주에서 12주 정도 했을 때일 거예요. 그때는 고구마, 닭가슴살, 그리고 양파 그 정도밖에 안 먹은 것 같아요. 물이랑 과일도 입에도 안 됐어요. 한쪽도 입에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오는 거지. 그래서 관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 좋은 음식들을 여러분들 섭취를 좀 하셔야 되고요. 요 칼슘은 진짜 굉장히 제가 강조를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이에요. 그리고 마그네슘도 단백질 합성 그리고 근수축, 신경 자극 전달의 그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칼륨입니다. 이제 K로 표현하는데 신경과 근육 기능 조절을 해요. 요거 이제 칼륨은 나중에 이제 수분에서 보면은 얘는 세포 내액, 세포 안에서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무기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나트륨이에요. 나트륨 신경 자극을 전달한다. 산염기 평형을 조절한다. 세포 내외간 산투압을 조절한다. 그럼 만약에 이 나트륨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세포 내외간에 세포 내외과 세포 외 그 사이에 삼투압 조절이 잘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부족하면 산염기 평형 조절이 잘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부족하면 신경 자극 전달이 잘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 신경 자극 전달은 뭐냐면 우리 운동할 때 근육의 펌핑감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느끼는 거니까. 그 다음에 크로미움이 있습니다. 이거 이제 당대사, 인슐린하고 관계가 있는 거, 크로미움. 요거 이제 다이어트 할 때도 먹더라고. 내가 이제 한 20년 전쯤에 제가 서울 강남에 잠깐 있었어요. 그때 이제 외국인 친구, 한국 이름이 떡수인데, 그 떡수가 그 서플먼트를 지가 항상 주문하면은 이 크로미움만 단일로 따로 된 거를 주문해서 먹더라고. 그때 뭐라고 했는데, 기억은 안 나요.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이오딘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이제 갑상선 호르몬 작용을 해요. 그래서 이것도 조금 다이어트 하는데 중요하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철분, 헤모글로빈과 마이오글로빈을 형성한다. 자, 철분 중요한 건 앞에서 다 말씀을 드렸고요. 헤모글로빈은 산소 운반 능력을 가지고 있다. 기능을 한다. 자, 몰리브덴 있습니다. 요거 이제 에너지 대사 조절해요. 그래서 중요하고 셀레니움, 활성산소를 막아준다 그랬죠. 그래서 항산화 작용을 한다 그랬습니다. 비타민 E와 더불어서 비타민 C도 그리고 이제 아연입니다. 호르몬과 세포의 구성 그리고 단백질과 유전 물질 형성에 관여한다. 그리고 면역 반응을 조절한다. 그래서 아연도 굉장히 중요한 무기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전해질. 전해질은 정기적으로 전하된 이온들로 소디움,
포타듐, 염소가 있다. 자, 요 세 가지 소듐, 나트륨, 칼륨, 염소 요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트륨과 염소는 혈장과 세포 외액에 포함된 주요 무기질입니다. 칼륨은 세포 내액에 주된 무기질입니다. 그래서 세포막의 활동들을 조절하는 역할이 있다. 자, 전해질의 전기 균형. 여기서 이제 전기는 실제 우리 그 전기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전해질이라는 자체가 음과 양을 가짐으로 해서 전기가 통하는 거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신경 전달, 그리고 근수축, 분비 기능 및 폐하 균형을 조절한다 그랬어요. 요 이제 폐하 균형은 산염기, 아까 그 산성과 알카리성, 바로 그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전해질이 부족하면요, 그러니까 전해질이라는 거는 이제 이런 무기질이지, 칼륨과 나트륨과 염소가 물에 녹았을 때 그 상태를 전해질, 그래서 전해질 음료라고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이제 포카리 스웨트, 그죠? 자, 이게 그 제대로 안 되면은 체온 조절 체계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것도 문제가 물론 되지만, 요건 근데 수분하고도 굉장히 관계가 깊은 거거든요. 근데 뭐냐면 근육이 마비가 와요. 이 근수축 요 부분 있죠. 이게 균형이 됐을 때는 근수축이 원활하게 되지만, 균형이 안 되면 근수축이 원활하게 되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그 보디빌딩 포즈에서 1번 포즈 잡는데 등이 근육이 갑자기 이제 우리 그 전문용어로 말린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근육이 말려버려. 전혀 관계없는, 전혀는 아니지만 별 관계가 없는. 예, 그리고 하체 대퇴사두 쪽에 힘을 주는데 복근이 갑자기 근육이 꼬인다든지 말린다든지, 그런 것들이 바로 이 전해질의 불균형에서 오는 겁니다. 수분에서 진짜 제가 이거 한번 자세하게 좀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동에 의한 체액 손실. 자, 운동하면은 땀 흘리죠. 그 땀 안에 전해질이 포함이 되어 있죠. 그래서 적절한 전해질과 수분 섭취를 꼭 해야 됩니다. 자, 무기질은 여기까지였고요. 다음 시간에 수분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